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 아버지는 노후 준비를 위해 지방의 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부근에 위치한 그 지역은 공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처음 가보신 것이었지만 노후를 위해 과감히 투자를 결정하셨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38%에 달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그렇게 계약서를 쓰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지만 그것도 잠시, 투자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임차인들이 월세를 빌리고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업자와 중개사가 집을 팔기 위해 허위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오면서 산업단지의 근로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한 주택의 공실률도 무려 4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이 모든 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요. 부동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책을 읽기 시작하고 부동산 방송을 청취하며 전문가들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말이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저희 가족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산 주택을 팔아 다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송도,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집을 새로 짓기로 하고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정말 가격이 싼 물건들만 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부동산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되고 유료 강의를 듣지 않아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가족의 투자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 부동산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신문을 읽어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신문은 필수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단어가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읽으신다면 점점 실력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SNS를 활용하라.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SNS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검색하기도 쉽고요. 세 번째,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들어라. 경제TV들을 보면 부동산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부동산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자들의 투자 물건을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고 전문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왜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의 생각을 배우고 실력이 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투자책을 읽어라.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에 가도 부동산 관련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셔서 부동산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쉬워 보이고 얇은 책부터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한 권을 읽고 또 한 권을 읽고 권수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상당히 늘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5번째, 하루에 중개사무소 한 곳은 들려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쌓인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지요. 부동산 지식을 통해서 좋은 부동산과 나쁜 부동산을 구분할 줄 아시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발품입니다. 수많은 부동산 물건이 나와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좋은 물건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중개사무소에 많이 가시면 가실수록 좋은 물건을 만날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곳씩 꼭 중개사무소에 들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 나온 물건이 오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물건은 있으니까요. 6번째, 부동산 여행을 가라. 친척집이나 타 지역에 갈 때 조금 시간을 내서 그 지역 중개사무소에 가보세요. 그 지역의 부동산 사정도 알 수 있게 되고 의외로 좋은 투자 물건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공부도 될 테고요. 저희 가족은 낯선 타 지역에 가면 중개소에 일부러 들리는 편입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좋은 투자 물건이 있으면 투자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기를 당하고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으로 다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니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이 무엇인지 구분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좋은 물건이다 싶다 싶으면 남들이 먼저 거래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저희 가족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도 공부하면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경제가 어려워도 공부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